서울 마포구 11월 초순의 저녁이었습니다. 한재식은 회사 앞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63세 서울푸드 영업기획부 부장. 정년까지 2년 남았습니다. 손등의 검버섯과 무릎의 둔한 통증을 제외하면 그의 인생은 지난 30년간 거의 같은 궤도를 따라 움직여 왔습니다. 아침 7시 기상, 저녁 7시 퇴근, 주말엔 TV 앞 소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담배 연기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지는 걸 보며 재식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이렇게 무거워진 건 집은 망원동 재개발 직전 구역의 낡은 빌라 3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된장찌개도 김치찌개도 아닌 어딘가 인스턴트 같은 냄새였습니다. 왔어요. 차미연이 부엌에서 고개만 내밀었습니다. 60세, 결혼, 35년 차 아내. 그녀는 앞치마도 두르지 않은 채 와인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톱은 선명한 와인 레드로 칠해져 있었고 귀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가 흔들렸습니다.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데워 드세요. 저 8시에 약속 있어서요. 재식은 신발을 벗으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연은 이미 현관 쪽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낯설었습니다. 허리 라인이 확연히 드러나는 니트 원피스, 뒤태를 강조하는 듯한 자세, 그리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그 눈빛. 또 필라테스예요. 응. 오늘 새 강사님 수업인데 놓치면 안 돼요. 미연은 대답도 짧았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챙기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언제 와요? 11시쯤. 늦으면 문자 보낼게요. 쿵. 문이 닫혔습니다. 재식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텅 빈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소파 위에는 아내가 보던 패션 잡지가 펼쳐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명품 브랜드 쇼핑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구찌였습니다. 언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시금치 나물, 멸치 볶음, 김치. 반찬은 있었지만 모두 사흘은 지나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밥솥은 비어 있었습니다. 재식은 냉동실에서 즉석밥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3분.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망원동 골목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멀리 한강 너머 63빌딩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가 띵 소리를 냈습니다. 변화는 올해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1월 어느 날 미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 필라테스 다닐래요. 갑자기 왜? 몸이 너무 안 좋아. 허리도 아프고 운동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때까지만 해도 재식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건강해지는 건 나쁜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2월쯤부터 미연의 옷차림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입던 헐렁한 트레이닝복 대신 몸에 딱 붙는 레깅스와 크롭탑을 입었습니다. 외출할 때는 늘 화장을 했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머리도 웨이브 펌을 했습니다. 요즘 예뻐졌네. 재식이 무심코 말하자 미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필라테스 효과인가 봐요. 몸이 가벼워지니까 기분도 좋고. 3월 미연은 일주일에 3번 필라테스에 갔습니다. 월수금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정확했습니다. 4월 그녀는 백화점에서 옷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명품은 아니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비싼 브랜드였습니다.
5월, 제식은 카드 명세서를 보다가 멈칫했습니다. 한 달 소비가 평소의 2배였습니다. 미용실, 네일샵, 카페, 그리고 이름 모를 부티크들. 이게 뭐예요? 아, 친구들이랑 모임 있었어요. 요즘 민서 언니네 베이커리 일도 도와주고 있거든요. 민서, 강호준 씨 부인이요. 기억 안 나요? 작년에 이사 온. 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호준. 같은 빌라 4층에 사는 사람.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키 크고 인상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인 민서는 1층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서 언니가 요즘 손이 모자라서요. 가끔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요. 제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6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제식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섰을 때 미연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식이 들어오는 소리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요. 미연이 말했지만 여전히 시선은 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제식은 그 순간 아내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간 걸 봤습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누구랑 얘기해요? 응. 아, 민서 언니. 내일 케이크 주문 건으로. 그래요. 제식은 방으로 들어가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거실에서 미연이 킥킥대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케이크 주문 얘기를 하며 저렇게 웃을 이유가 있을까요? 제식은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처진 눈꺼풀, 회색빛 머리, 주름진 목선. 63세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7월 중순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녁 8시쯤 제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미연의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띠링. 제식은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오늘 밤 다시 봐요. 조심해야 해요. K. 제식의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뭐 보세요? 미연이 뒤에서 물었습니다. 제식은 재빨리 시선을 TV로 돌렸습니다. 아니, 그냥. 미연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더니 아무렇지 않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누구예요? 제식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아, 민서 언니 가게 단골 손님이요. 케이크 픽업 시간 조율하는 거. K. 네. 김아무개 씨. 자주 오는 분이에요. 미연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욕실에서 또다시 진동음이 들렸습니다. 띠링. 미연이 핸드폰을 욕실에 두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미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욕실로 향했습니다. 제식은 소파에 앉은 채 욕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미연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연은 대답하고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제식은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뉴스에서는 폭염주의보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식의 등줄기는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제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케이크 단골 손님이 오늘 밤 다시 봐요라고 문자를 보낼 이유가 있을까? 조심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리고 K는 누구지? 새벽 3시 옆에 누운 미연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식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로 나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망원동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선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지만 선명하게. 그 다음 주 토요일, 강호준 부부가 등산을 제안했습니다. 형님, 날씨도 좋은데 북한산 어때요? 우리 4명이서 가볍게 다녀오죠. 호준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제식은 미연을 보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좋죠. 오랜만에 산행 좋네요. 일요일 아침 9시 북한산 우이동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민서는 연보라색 등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화장에 포니테일,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호주는 검은색 바람막이, 재킷에 등산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키 180의 다부진 체격, 그의 웃는 얼굴은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미연은 분홍색 기능성 티셔츠에 회색 레깅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묶었고 입술엔 선명한 코랄 핑크 립스틱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자, 출발할까요? 호준이 앞장섰습니다. 등산로는 완만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을 지나 바닥에 깔려 있었고 바람은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제식은 뒤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서 속도를 내기 힘들었습니다. 민서가 옆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천천히 가요. 앞에서는 호준과 미연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식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어깨가 스칠 듯 붙어서 걷고 있었습니다. 호준이 웃으며 미연의 등을 가볍게 쳤습니다. 미연도 웃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습니다. 30분쯤 올라갔을 때 가파른 바위 구간이 나왔습니다. 호준이 먼저 올라가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수님, 조심하세요. 미연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호준은 그녀를 끌어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시간은 3초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식의 눈에는 그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연이 올라서자 호준은 그녀의 허리를 살짝 감싸며 중심을 잡도록 도왔습니다. 그 손은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습니다. 민서도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호준 씨, 나도 좀 도와줘요. 아, 미안. 여보, 올라와. 호준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미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상 근처 쉼터에 도착했을 때 4사람은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호준이 배낭에서 보온병을 꺼내 커피를 따랐습니다. 형님, 드세요. 제식에게 먼저 건넸습니다. 그리고 미연에게도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형수님도요. 고마워요. 미연이 받으며 웃었습니다. 제식은 그 미소를 봤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보이는 미소와는 달랐습니다. 더 환하고 더 부드러웠습니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계속 남편과 미연 사이를 오갔습니다. 제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하산길 호준이 미연에게 물병을 건넸습니다. 형수님, 이거 드세요. 아까 목마르다고 하셨잖아요. 아, 맞다. 고마워요. 미연이 받아 마셨습니다. 직접 입을 댄 물병. 호주는 그걸 다시 받아 자신도 마셔버렸습니다. 간접 키스였습니다. 미연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식의 손에 쥔 스틱이 꺾일 듯 휘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제식은 샤워를 하며 오늘 본 장면들을 되짚었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 허리를 감싸는 것, 물병을 나눠 마시는 것, 하나하나는 사소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합치면 그건 더 이상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미연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 그 미소였습니다. 화면을 보며 입꼬리를 올리는 그 미소. 누구랑 채팅해요? 제식이 물었습니다. 응. 아, 민서 언니. 오늘 등산 사진 보내줬어. 그래요. 제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제식은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고.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다음 날 아침, 제식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아니라 광화문의 작은 탐정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건물 4층, 좁은 복도 끝에 있는 문에는 실내조사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제식은 앉았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대표 박진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추적 조사 부탁하고 싶습니다. 대상이 제 아내입니다. 제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진수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나이, 직업, 생활 패턴 알려주세요. 제식은 하나씩 말했습니다. 참이연, 60세 무직, 일주일에 3번 필라테스. 그리고 최근 행동 변화까지.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잡으시겠습니까? 2주요. 성금 50만 원, 결과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합니다. 사진, 동영상, 위치 추적 다 포함됩니다. 제식은 지갑에서 현금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돈을 건네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35년을 함께 산 아내를 미행시키는 게. 하지만 뒤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이미 의심은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 나왔습니다. 제식은 퇴근 후 사무소로 갔습니다. 박진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사진들이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사진. 미연이 필라테스 센터에서 나오는 모습. 시간은 오후 9시 15분. 두 번째 사진. 미연이 도보로 5분 거리의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 세 번째 사진. 카페 창가에 앉아있는 미연과 강호준.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호준의 손이 테이블 너머 미연의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식은 숨이 막혔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까? 박진수가 물었습니다. 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번째 사진.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와 골목으로 걷는 모습. 5번째 사진. 호준의 차 앞. 그가 미연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6번째 사진. 차 안.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이 차는 3일 연속 같은 장소로 향했습니다. 김포 외곽의 모텔입니다.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모텔 주차장. 호준의 차 번호판이 선명했습니다. 시간 기록. 오후 10시 진입, 새벽 1시 퇴장. 3일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제식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더 있습니까? 네. 문자 메시지 복구 내역입니다. 의뢰인 아내분 폰은 접근이 안 돼서 강호준 씨 통신 내역만 확보했습니다. 박진수가 출력물을 건넸습니다. 오늘 당신 생각만 했어. 빨리 보고 싶어. 호준 나도. 남편 출장 가면 하루 묵을까? 미연 좋아. 내가 예약할게. 당신만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 호준. 제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이 사람, 강호준이라는 사람, 신상조사 가능합니까? 이미 했습니다. 박진수가 다른 파일을 펼쳤습니다. 강호준, 46세, 민서 베이커리 공동대표. 그런데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카드 사용 내역이 이상합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명품 매장. 부인 명의 카드가 아니라 본인 개인 카드입니다. 그게 왜 이상합니까? 베이커리 수익으론 이런 소비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박진수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호준이 다른 여자와 식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확인 결과 인근 학원 원장입니다. 기혼 여성이고요. 호준 씨는 이 여성과도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납니다. 제식은 말을 잃었습니다. 미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있습니까? 네. 총 4명의 여성과 정기적으로 접촉합니다. 의뢰인 아내분 포함해서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제식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 찜질방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뜨거운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5년. 그 세월이 거짓이었을까요? 미연은 언제부터 거짓말을 했을까요? 처음부터였을까요? 새벽 5시 제식은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이제 끝을 봐야 한다고.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제식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서였습니다. 저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알아버렸어요. 민서와의 만남은 압구정 작은 카페에서 이뤄졌습니다. 오전 10시 한적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식이 도착했을 때 민서는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숙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손톱은 물어뜯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앉으세요.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식은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식 씨, 저도 탐정을 고용했어요. 1달 전부터요. 그녀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제식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빼곡했습니다. 호준이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들. 고급 레스토랑, 호텔 로비, 백화점 주차장. 제식이 박진수에게서 받은 자료와 겹치는 부분도 있었지만 더 많았습니다. 이 여자는 학원 학부모예요. 이 여자는 헬스장 트레이너고요. 이 여자는 제 친구였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식은 사진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호준과 미연이 모텔 앞에서 포옹하는 사진이었습니다. 각도가 달랐습니다. 박진수가 찍은 것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 표정까지 보였습니다. 호준은 웃고 있었고 미연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겁니까? 제식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요. 제가 직접 따라갔어요. 탐정이 아니라 제가요. 민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못 참겠더라고요. 직접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제식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파일을 꺼냈습니다. 박진수가 정리해준 보고서였습니다. 통신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동선 기록. 민서는 그것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아니요. 더 있습니다. 제식이 다른 문서를 펼쳤습니다. 호준 씨 개인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최근 6개월간 약 3천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고급 선물, 호텔, 식사비. 이 돈 출처를 아십니까?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베이커리 매출은 한 달에 800만 원 정도예요. 거기서 재료비, 임대료 빼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제 통장엔 매달 200만 원만 들어와요. 그럼 이 800만 원은 어디서 났을까요? 제식의 질문에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식이 또 다른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호준 씨 명의로 대출이 3건 있습니다. 총 5천만 원. 작년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몰랐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부인 명의 베이커리 통장에서도 인출 내역이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6개월간. 제식이 통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민서는 그것을 보고 입을 막았습니다. 이건 제가 허락한 적 없어요. 호준이 통장을 관리하긴 했지만. 제식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호준 씨는 부인 돈으로 다른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인 몰래 빚을 졌습니다. 이 빚 갚을 능력 있습니까? 민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했습니다. 제식은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끝내야 합니다. 제식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한 명씩 따로 대응하면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함께 몰아붙여야 합니다. 민서는 제식을 바라봤습니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 네. 우리 둘 다 피해자입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주 2번씩 만났습니다. 카페, 도서관, 공원 벤치.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자료를 교환하고 계획을 짰습니다.
민서는 호준의 집 안동선을 기록했습니다.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들어오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컴퓨터는 언제 사용하는지, 제식은 미연의 외출 패턴을 체크했습니다. 필라테스 가는 날짜, 귀가 시간, 약속 장소. 2주 후 민서가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호준이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아냈어요. 새벽에 몰래 들어가서 파일 복사했습니다. USB를 건넸습니다. 제식은 그날 밤 PC방에 가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폴더 안에는 사진과 동영상이 가득했습니다. 호준과 여러 여자들의 사진, 미연도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모텔에서, 차 안에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카카오톡 대화 백업 파일이었습니다. 호준, 오늘 밤 괜찮아. 남편 출장 간다며? 미연, 응. 11시에 나갈게. 어디서 만날까? 호준, 김포 그 모텔.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미연, 알았어. 보고 싶었어. 호준, 나도. 오늘은 늦게까지 있자. 대화는 몇 달치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제식은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3주차 제식과 민서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였습니다. 40대 여성 변호사 이수진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준비한 모든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사진, 동영상, 문자 내역, 통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 대출 증명서. 이수진은 1시간 동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 90% 이상입니다. 위자료 청구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합니다. 특히 강호준 씨의 경우 배우자 재산 무단 사용과 사기 혐의도 추가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됩니까? 제식이 물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용히 협의이혼 진행. 다른 하나는 법정에서 공개 대결입니다. 민서가 말했습니다. 공개 대결이요. 제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생각합니다. 이수진이 웃었습니다. 각오는 되셨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언론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한 쪽은 저희가 아니니까요. 이수진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소송 준비 들어갑니다. 내용 증명 발송하고 이혼 조정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본소 제기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니 조정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날 제식은 출근하지 않고 집에 남았습니다. 미연이 필라테스 간다며 나간 직후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장을 뒤졌습니다. 화장대 아래 숨겨진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호준이 쓴 편지였습니다. 미연아, 오늘 하루도 내 생각뿐이었어. 빨리 남편이랑 정리하고 나한테 와.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제식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다시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저녁, 미연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회사 안 갔어요. 휴가 냈어요.
제식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식은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곧 끝입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드러납니다. 그 주 금요일, 제식과 민서는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오후 6시, 제식은 미연 앞에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미연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당신과 강호준 씨 사진입니다. 모텔, 카페, 차 안. 4개월치입니다. 미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손에 든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식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문자 내역도 있습니다. 통화 기록도 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혼 조정 신청 들어갑니다. 변호사는 이미 선임했습니다. 제식 씨,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명할 기회를 필요 없습니다. 법정에서 하세요. 제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짐은 주말 안에 싸세요. 월요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주십시오. 제식 씨, 제발. 제식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5년. 그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이고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같은 시각 민서는 호준 앞에 같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혼합니다. 변호사 선임 끝났습니다. 월요일에 서류 나갑니다. 호준은 황급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어? 당신이 숨긴 거 다 찾았어요. 컴퓨터 파일, 카드 내역, 대출 증명서. 전부요. 호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서야,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필요 없어요. 법정에서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서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통장에서 무단으로 빼낸 돈 횡령죄로 고소합니다. 변호사가 승산이 떼어 호주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쳤어. 고소까지 해. 당신이 먼저 미쳤죠. 내 돈으로 바람 피우면서. 민서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친정 갑니다. 집 열쇠는 테이블 위에 뒀어요. 베이커리 운영권은 제가 가져갑니다. 변호사한테 확인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호주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 미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차미연과 강호준에게 각각 배달됐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와 위자료 청구소장이었습니다. 제식은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민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호준이가 찾아왔어요.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었어요. 하지만 안 됩니다. 끝까지 갑니다. 제식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후 3시 제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연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제식 씨, 제발 한 번만 만나요. 얘기 좀 해요.
재식은 문자를 지웠습니다. 퇴근 후 그는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미연이 짐을 다 싸지 않았을 것입니다. 뜨거운 사우나에 앉아 땀을 흘렸습니다. 몸속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증오일까요? 슬픔일까요? 구분이 안 됐습니다. 수요일, 재식은 변호사 이수진과 만났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 왔습니다. 조정 협의하겠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위자료 대폭 삭감, 재산 분할 포기, 조용히 마무리하자는 겁니다. 재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절하십시오. 법정 가겠습니다.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조정에서 끝내면 빠릅니다. 법정 가면 시간 오래 걸립니다. 상관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재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숨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숨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목요일 민서가 전화했습니다. 재식 씨, 베이커리 앞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소문 다 퍼졌어요. 무슨 소문입니까? 호준이가 바람 피운 거요. 동네 아줌마들이 수군대요. 가게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민서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재식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견디십시오. 부끄러워할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네, 알아요. 근데 힘드네요.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곧 끝납니다. 전화를 끊고 재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재식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연은 없었습니다. 짐을 다 싸서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쓰던 화장품, 옷, 신발, 가방 모두 사라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도 없었습니다. 재식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살던 흔적이 하루 만에 지워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뿐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집을 철거하고 난 빈터 같았습니다. 폐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재식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11월의 공기는 날카로웠습니다. 다음 날 민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호준이가 베이커리 앞에서 난동 부렸어요. 경찰 불렀어요. 지금 경찰서입니다. 재식은 즉시 전화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다친 곳은 없어요. 근데 호준이가 술 마시고 와서 소리 지르고 문 두드렸어요. 미쳤나 봐요. 경찰이 뭐래요?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하라네요. 재판 끝날 때까지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재식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나갑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재식 씨는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2주 후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3층 조정실이었습니다. 재식과 미연은 각자 변호사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민서와 호준도 다른 조정실에서 같은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은 60대 남성 판사였습니다. 양측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미연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시적 실수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35년 혼인관계를 고려해 원만한 합의를 원합니다. 위자료 1천만 원 지급하고 재산은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수진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일시적 실수가 아닙니다. 4개월간 지속적인 간통 행위입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 분할 7.3을 요구합니다. 조정위원이 제식을 받습니다. 직접 의견 말씀해 보십시오. 제식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5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배신당했습니다. 용서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대로 받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식은 외면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 합의가 어려워 보입니다. 본소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제식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이제 법정으로 갑니다. 그날 저녁 민서가 전화했습니다. 저희도 조정 결렬됐어요. 호준이가 끝까지 버티네요. 돈 없다고, 위자료 못 준다고. 재산은요? 베이커리 지분 50%는 제 겁니다. 변호사가 확인했어요. 호준이 명의 통장도 압류 신청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제식이 말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끝냅니다. 제식 씨, 저 요즘 이상해요. 민서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뭐가요? 복수하는 게 맞나 싶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고. 제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민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제식 씨. 혼자였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한 달 후 본소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제식과 미연은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원고 측 증거 제출하십시오. 이수진이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문자 내역,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모든 것이 법정에 공개됐습니다. 판사는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피고 측을 봤습니다. 반박 증거 있습니까? 미연 측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다만 정상 참작을 요청합니다. 어떤 정상입니까? 35년 혼인 생활, 피고의 깊은 반성, 원고의 냉담한 태도가 원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제식은 피식 웃었습니다. 냉담한 태도라니. 30년을 성실히 일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한 번도 바람 피우지 않은 사람에게 냉담하다니. 판사가 제식을 받습니다. 원고 할 말 있습니까? 제식은 일어났습니다. 없습니다. 증거가 말해줍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기일에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제식은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미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식 씨,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제식은 멈춰 섰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없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제식은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니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이제 남이니까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미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식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인용, 위자료 4천만 원, 재산 분할 육사. 제식의 승소였습니다. 민서도 같은 날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인용, 위자료 3천만 원, 베이커리 지분 100% 귀속. 호준의 대출금은 호준 개인 책임. 그날 저녁 제식과 민서는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12월의 강바람은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끝났네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제식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뭐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살아야죠. 제식은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제식 씨. 네, 저희 피해자 맞죠? 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민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무하죠? 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35년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시간 지나면 나아질까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아마도요. 제식은 확신 없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 건너 빌딩의 불빛이 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상관없이. 판결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식은 망원동 집을 정리했습니다. 35년을 살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낯설었습니다.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제식은 성수동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5층이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짐을 풀며 제식은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명절 가족 사진. 미연과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저 웃음이 사라진 건. 제식은 사진첩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35년은 거짓말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민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식 씨, 시간 되세요? 커피 한잔 할까요? 두 사람은 성수동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서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식이 물었습니다. 베이커리 정리했어요. 건물주한테 권리금 받고 넘겼어요.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뭐 하실 겁니까? 제과학원 등록했어요. 제대로 배워서 나중에 다시 시작하려고요. 이번엔 제 힘으로요.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민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제식 씨는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은 계속하고 있고요. 퇴직까지 2년 남았으니 그냥 버티려고요. 그 다음엔요. 제식은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 너머로 햇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겠습니다.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제식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뭡니까?
처음에는 복수만 생각했어요. 호준이를 망가뜨리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그냥 제 인생 되찾은 것 같아요. 호준이 없는 삶이 이렇게 평온할 줄 몰랐어요. 제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처음엔 분노뿐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담담해요. 미연이가 뭐하고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고요. 그게 끝이 난 거겠죠. 아마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다음 주 제식은 회사에서 조기 퇴직 신청서를 냈습니다. 정년까지 2년 남았지만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었습니다. 퇴직금과 위자료를 합치면 여생을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부장은 만류했습니다. 제식 씨, 왜 그래요? 2년만 더 하면 퇴직금 더 받는데. 괜찮습니다. 이제 쉬고 싶습니다. 마지막 출근일,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소주 몇 잔 마시며 옛날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식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한강 다리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63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35년을 한 사람과 함께했습니다. 그 세월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제식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끊기로 했습니다. 새 출발이니까요. 1월 중순 제식은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차미연이었습니다. 제식은 잠시 망설이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제식 씨,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나요? 저는 인천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며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핑계 같아서 쓰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할게요.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35년을 배신해서 미안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못난 거예요. 이제 연락 안 할게요.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미연. 제식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찢지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랍에 넣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증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확인이었습니다. 제식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한강 위로 갈매기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민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제식 씨, 호준이가 파산 신청했대요. 대출 못 갚아서요. 이제 정말 끝이네요. 제식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자 책임지고 사는 겁니다. 민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희 잘한 거 맞죠? 제식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2월, 제식은 설악산으로 떠났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에 올랐습니다. 산 아래로 동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겨울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제식은 난간에 기대어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경치 좋죠. 돌아보니 민서였습니다. 제식은 놀랐습니다. 여기 어떻게? 저도 혼자 여행 왔어요. 우연이네요. 민서가 웃었습니다. 둘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봤습니다.
재식 씨, 요즘 몸 좀 어때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혈압도 내려가고 무릎도 덜 아프고 다행이네요. 저도 요즘 잘 자요. 악몽도 안 꾸고. 그렇습니까? 네.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요. 재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입니다. 민서가 재식을 봤습니다. 재식 씨, 혹시, 네.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도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친구로요. 재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십시오. 두 사람은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속초 시내에서 회를 먹었습니다. 소주 한 잔씩 나눴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아는 사람끼리의 편안함이었습니다. 저녁 숙소로 돌아가며 민서가 말했습니다. 재식 씨, 우리 잘 살아요. 이제부터는 우리 인생이니까. 재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헤어지며 민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재식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는 짧았지만 따뜻했습니다. 3월 봄이 왔습니다. 재식은 성수동 원룸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변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변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돗자리 펴고 앉은 가족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재식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평범해도 괜찮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재식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하기 딱입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지금 한강 걷고 있어요. 우리 비슷하네요. 재식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엔 같이 걸을까요? 좋아요. 재식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을 봤습니다. 강 너머로 햇빛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63년을 살았습니다. 35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지는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재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봄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재식 씨. 돌아보니 민서였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여기 어쩐 일이세요? 산책 중이었어요. 재식 씨도요? 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랜만에 편하네요. 저도요. 이제 진짜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재식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재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서 씨 덕분에 버텼습니다. 민서가 재식의 팔을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요. 힘들 때 서로 의지하면서. 그러겠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재식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63세는 늦은 나이가 아니라고. 저 멀리 다리 위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제식과 민서는 그 빗속을 걸었습니다. 나란히, 천천히, 앞을 향해서. 과거는 뒤에 두고, 미래는 앞에 두고,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습니다.